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귀 건강에 관한 이야기죠. 최근에 70대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텔레비전 소리가 자꾸 작게 들려서 답답해요. 그래서 면봉으로 귀를 파서 귀지를 빼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막힌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도 소리가 더 안 들리는 것 같고 귀 안쪽이 아프기까지 해요. 이런 상황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귀가 먹먹하고 답답하면 자연스럽게 뭔가로 파고 싶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지는 사실 청력을 보호하는 소중한 보호막이에요. 많은 분들이 귀지를 더러운 것, 빨리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귀지는 우리 귀를 지키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세균들을 차단해주고 귀 안쪽의 습도를 적절히 유지시켜 주죠. 그런데 이걸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 안쪽 피부가 예전보다 얇아지고 민감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면봉이나 다른 도구로 귀를 파면 작은 상처라도 쉽게 생길 수 있고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어르신께서 경험하신 일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 난청 환자의 30% 이상이 귀지 제거 오남용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면봉으로 귀를 파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고막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귀 안쪽은 생각보다 얕고 고막은 정말 얇은 막이거든요.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도 고막에 상처가 날 수 있고 심한 경우 고막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웨이도염입니다. 웨이도는 귀 입구부터 고막까지 이어지는 통로인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귓속이 가렵고 아프며 심한 경우 열이 나기도 합니다. 저도 웨이도염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귀를 너무 자주 건드린 경우였어요. 세 번째는 세균 감염이죠. 귀를 팔 때 사용하는 면봉이나 다른 도구들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귀를 파는 과정에서 생긴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이 들어가면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청력 손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면 결국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번 손상된 청력은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귀가 간질간질하다고 해서 안쪽까지 파면 결국 병원에 오게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귀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세요. 귀지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볼까요? 귀지는 우리 귀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웨이도의 피지선과 이구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먼지나 각질과 섞여서 만들어지죠. 이 귀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첫째로 웨이도를 보호합니다. 마치 성벽 같은 역할을 하면서 외부의 먼지나 이물질이 고막까지 들어가는 것을 막아줘요. 둘째로 귀 속의 습기를 조절해 줍니다.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죠. 셋째로 세균의 침투를 차단합니다. 귀지에는 항균 성분이 들어 있어서 세균이나 진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 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귀지는 대부분 자동으로 배출됩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턱이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임 때문에 귀지가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밀려 나와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파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파내려고 하면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거나 귀 안쪽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자연이 만든 시스템을 믿고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귀지가 보이면 보기 싫어요 라고 하세요. 물론 귀 입구 쪽에 보이는 귀지는 제거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면봉을 깊숙이 넣어서는 안 되고 귀 바깥쪽만 살살 닦아내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면봉으로 깊숙이 파는 것입니다. 면봉의 끝이 부드럽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면봉 때문에 귀지가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면봉 사용으로 문제가 생긴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할머니는 매일 습관적으로 면봉으로 귀를 파셨는데 어느 날부터 귀가 아프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 보니 외이도에 염증이 생기고 귀지가 단단하게 뭉쳐 있었어요. 두 번째는 샤워 후 귀 속 물기를 안 말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하고 나서 머리카락은 말리시면서 귀는 그냥 두세요. 귀에 물이 들어가면 습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런 환경에서는 세균이나 진균이 자라기 쉬워집니다. 샤워 후에는 귀 바깥쪽을 수건으로 살짝 닦아주시고 고개를 좌우로 기울여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도록 해주세요. 절대 면봉을 귀 안쪽까지 넣어서 물기를 제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건조한 날씨에 귀를 후비는 습관이에요. 특히 겨울철이나 봄철처럼 공기가 건조할 때 귀가 간질간질하다고 자꾸 후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귀 안쪽 피부도 건조해져서 상처가 더 쉽게 날 수 있거든요. 귀 파는 것보다는 귀를 말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귀가 막힌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만의 안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수건 찜질입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꼭 짜낸 다음 귀 바깥쪽에 대고 5분 정도 찜질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귀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딱딱하게 굳은 귀지가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귀지가 바깥쪽으로 나오기 쉬워집니다. 온찜질은 하루에 2~3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고개를 기울여서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막힌 느낌이 드는 쪽 귀가 아래로 오게 고개를 기울이고 귀 바깥쪽을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턱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귀지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의료용 올리브 오일 한두 방울을 귀에 넣고 면화로 막아두세요. 15분 정도 있다가 고개를 기울여서 오일과 함께 귀지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귀에 상처가 없을 때만 사용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의외로 수분 섭취가 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하면 귀지의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서 자연 배출이 더 잘 돼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비인후과에서 귀 상태를 점검받으시는 게 좋아요. 전문의가 안전하게 귀지를 제거해 줄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올바른 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인 질환들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이도염입니다. 이는 귀 입구부터 고막까지 이어지는 통로에 생기는 염증이에요. 면봉이나 다른 이물질로 자주 자극을 주면 이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외이도염이 생기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귀가 가렵고 아프며 진물이 나오기도 해요. 심한 경우에는 귀가 붓고 열이 나기도 합니다. 한번 생기면 치료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발도 잘 돼요. 두 번째는 고막천공입니다. 귀지를 제거하려고 면봉을 깊숙이 넣다가 고막에 구멍이 나는 경우예요. 고막은 정말 얇은 막이라서 조금만 잘못해도 뚫릴 수 있어요. 고막에 구멍이 나면 청력이 떨어지고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등 여러 불편함이 생겨요. 세 번째는 노인성 난청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청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자극과 감염은 이런 노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청력 신경에 손상이 누적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이명증입니다.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증상이에요. 윙윙거리는 소리, 삐소리, 웅웅거리는 소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귀를 자주 자극하면 이런 이명증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어요.
5번째는 어지럼증입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기능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도 해요. 귀 안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질환들은 한번 생기면 완전히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귀 건강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청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력은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수술로도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보청기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귀도 자연에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한 관리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귀지도 필요해서 생기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깨끗해야 한다,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경향이 더 강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일 수 있어요. 물론 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해요. 귀가 아프거나 진물이 나거나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를 찾으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합니다. 몸 건강 체크하듯이 귀 건강도 정기적으로 점검받으시기 바라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은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귀지는 우리를 보호하는 소중한 방어막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귀가 막힌다고 해서 면봉으로 깊숙이 파시면 안 됩니다. 대신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안전하게 제거받으시기 바라요. 샤워 후에는 귀를 잘 말려주시고 건조한 날씨에는 더욱 조심하세요. 무엇보다 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청력은 정말 소중한 감각이에요. 가족과의 대화, 좋아하는 음악, 자연의 소리들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소중한 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귀 관리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러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오랫동안 좋은 청력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건강한 귀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